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한반도와 지구촌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라는 거는 지난달 14일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하면서 남북이 만들기로 했던 기구였는데요. 네. 어제 1차 회의가 12시간 동안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재가동을 과연 언제 시작할 거냐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시점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측은 공단 재가동에 앞서서 서해 군통신선을 복구하고 공단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또 발전적인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그렇지만 북한은 공단은 일단 빨리 재가동하자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재가동 시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가동 시점이 좀 늦춰지겠군요. 어제 남쪽이 제시한 전제 조건 중에서 군 통신선 복구라든지 기반 시설 정비 이런 것들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건데 네. 발전적인 정상화에 대한 제도적 진전이라는 세 번째 조건은 이게 좀 추상적이고 남쪽이 많은 걸 요구하면 할수록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소위 정상화 합의를 했을 때 제가 이 시간에 실무회담인데 정상회담 합의 같은 선언적인 내용만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식의 맹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투자보호, 관리운영 분과위라는 것을 열고 또 모레는 출입체류 분과위 같은 것을 열으니까 아주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격언처럼 또 어떤 쟁점이 앞으로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판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분과위원회 회의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전체 회의를 다시 하는 거죠. 네. 예. 자,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연설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외교관 양성학교에서 연설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은 아주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육자회담에서 탈퇴하겠다던 위협을 접고 또 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한미일 3국이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등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과 비교해 볼 때 비대칭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보다는 좀 과하다라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육자회담 참가국이지만 또 약간 좀 제3자적인 입장이라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리아 대통령이 서방의 군사 개입 움직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이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서방 측이 시리아를 상대로 공습을 한다면 지역 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는 서방이 군사작전을 감행하면 전 세계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거고 혼란과 극단주의가 퍼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미국과 프랑스한테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그거를 내놓지 못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의회하고 논의를 시작하면서 아사드 대통령도 이렇게 서방 언론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네. 공습을 한다면 지역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지역전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좁게 보자면 시리아의 동맹이자 중동의 강대국인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 편에 서서 참전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란하고 헤즈볼라는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 세 나라한테 소위 그린라이트 그러니까 언제든 참전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개입한다면 반군 쪽에 힘을 보태면서 지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게 보자면 시리아 정부의 손을 지금 확실히 들어주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식으로건 전쟁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제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으로 갈 위험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사드 대통령의 말에 단순한 엄포는 아닌데요. 아사드가 한편으로 내전을 오래 끌면서 버티는 것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일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이 당분간 원전 제로 상태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죠? 일본에서 유일하게 가동하고 있는 오이 원전이 15일자로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서 1년 2개월 만에 일본의 모든 원전이 다시 한번 멈춰서게 됩니다. 일본의 원전들은 재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정기 점검을 받는다는 이유로 하나 둘 멈춰서면서 작년 5월에 전체가 다 멈춰섰다가 오이 원전이 다시 작년 7월에 가동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오이 원전이 정기 검전을 받으면서 원전 제로 상황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난 같은 건 없을 거고 또 아베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은 가동하는 원전이 다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전이 하나도 안 돌아가도 지장이 없으니까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 계속 커지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일본의 우경화를 비난하는 글을 발표했군요. 어제 중국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보내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네. 글 제목이 일본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였는데요. 자기가 1995년 총리 시절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했던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일본이 아시아 또 세계와 평화 공존하려면 반드시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해야 됐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담화로 중국,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일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 담화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 또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화를 만약에 수정한다면 주변국들로 하여금 일본 역대 총리들의 발언을 믿지 못하게 할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네, 일본 전 총리의 기고문인데 중국 언론에 실렸어요. 예, 이런 양심적인 목소리를 실을 만한 매체가 일본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의 원로가 중국의 반일 정서, 일본에 대한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 전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유리한 발언을 중국 땅에서 하면서 일본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렇게 중국 언론에 글을 실으면 국내적인 입지는 결과적으로 더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금 개헌을 막는 야권 통합 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 운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집트의 쿠데타 주도 세력 군부가 다시 군부 통치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와 있군요. 예, 이집트 검찰이 지난 7월 쿠데타로 쫓겨난 무르시 전 대통령을 그저께 기소했습니다. 작년 12월 대통령 재임 당시에 무르시 찬반 세력이 충돌할 때 지지 세력이 살인과 폭행을 하도록 교사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또 무르시의 지지 기반인 무슬림 형제단의 핵심 인사 14명한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는데요. 외신들은 실권을 쥐고 있는 이집트 군부의 보복 조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자였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석방되고 반면에 민주적으로 선출됐다가 쿠데타로 쫓겨난 무르시는 이렇게 기소되면서 군부 통치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가 주도하는 임시정부는 무르시 정권이 만들었던 헌법,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임명했는데요. 본격적인 무르시 색깔 지우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